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육군 이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신 장관은 적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무청이 1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육군 제55 보병사단에서 이병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병 장정과 부모, 친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는 민관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14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지원 행사인 영웅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미용 서비스와 추억의 교복과 제복 입기 체험, 사진 촬영, 웃음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뜻깊게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육군 이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테러 대비와 중요시설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적 침투와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초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육군 이작전사령부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신 장관은 이 작전사는 지리적으로는 후방이지만 작전적으로는 전방이라며 언제든지 적이 침투 및 도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장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침투, 도발하면 최단 시간 내 즉강끝 원칙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신 장관은 북한이 해안 침투뿐만 아니라 무인기, AN2기 등을 활용한 하마스식 도시지역 중요시설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6,800여 킬로미터의 해안선과 인구 밀집 도시, 국가, 군사 중요시설 등 복잡한 작전 환경을 책임지는 이 작전사는 해안 경계와 테러 대비, 중요시설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민관, 군경, 소방 등 모든 작전 가용 요소의 통합 운용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통합 방위 태세 확립,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작전 수행 방안 발전을 지시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테러의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테러에 대비해 합동 모의 훈련을 진행한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이자 유동인구 밀집시설인 킨텍스에서 가상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발물이 터지며 화재와 매캐한 연기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폭발물 제거를 위해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이 투입됩니다. 중증 피해자는 소방 헬기가 호이스트를 이용해 신속하게 후송합니다. 폭발물 테러에 실패한 테러범들은 인질을 붙잡고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협상팀은 테러범과의 협상을 시도하지만 끝내 결렬되고 무력진압작전 명령이 하달됩니다. 군경 합동진압팀은 패스트로프와 레펠을 이용해 내부로 진입하는 동시에 지상에선 문을 폭파해 거침없이 진입합니다. 육군 1군단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민관군 대테러 합동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 4일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각종 테러에 대비한 관계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에는 1군단 군사경찰단을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와 경기북부 특수대응단 등 15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장비 4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유관기관 대테러 합동훈련은 테러 상황 발생 시 민, 관, 군 통합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기관 간 교류를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은 크게 3부로 나눠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수가 늘어난 드론 테러와 폭발물 테러, 총기 인질 테러 상황을 부여해 실전성을 더했습니다. 대테러 훈련을 통해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2024년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겠습니다. 훈련은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사건 현장에 투입돼 테러 혐의점을 규명하고 화학 테러 이용수단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0여일이 남은 지금 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KFN 뉴스 차성효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악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인데요. 해병대는 산악전 전문 과정을 편성해 최정예 산악전 요원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해병대원들이 푸른 잔디 위를 내달리더니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에 탑승합니다. 로터가 힘차게 회전하며 20m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자 장병들이 줄을 타고 강하합니다. 다리를 수평으로 쭉 뻗은 채 알파벳 L자 모양을 유지합니다. 보다 굵은 로프를 잡고 안전장비 없이 장갑과 전투화의 마찰만을 이용해 줄지어 내려오기도 합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달 17일부터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산악전 전문과정의 실헬기 레펠 훈련입니다. 해병대는 전시 산악지형에서 효과적인 공중강습작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산악전 전문과정을 편성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3주 동안 산악 기초 및 전문 기술, 산악 구조 기술 등을 숙달했고 이번 실헬기 레펠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헬기를 통해서 강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싱글 로프 하강은 한 가닥의 로프에 한 사람씩 투입이 된다고 하면 패스 로프는 굵은 로프를 이용해서 많은 인원이 빠른 시간 내에 투입하는 목적으로 하강하고 있고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은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지름 40mm 이상의 굵은 로프를 사용하는데 이 로프를 고정할 수 있는 인양 구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은 인양 구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름 10mm의 얇은 로프를 사용하는데요. 하네스와 카라비너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산악전 기술을 집중적으로 숙달할 수 있다 보니 타군에서도 참여를 지원해 함께 교육받기도 합니다. 힘이 되고자 이제 해병대 산악 전문에 도전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저희 부대에서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접목시키려고. 교육생들은 오는 17일 수료를 통해 각 부대에서 산악전 기초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교관 조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대는 앞으로 교관 과정과 산악 전문 지도사 과정 등을 통해 산악전 전문가를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공군이 육군과 해군, 해병대와 함께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에 대응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F-35A와 F-15K, KF-16까지 전 기종이 총출동해 우리 영공을 지키는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14일 육해군 해병대와 함께 적 항공기와 미사일 같은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에 방어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개최된 적 공중항체 대량 침투 대응 능력 발전을 위한 합동전술토의 때 도출된 방안과 절차를 실제로 검증하고 우리 군의 합동 방공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를 필두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등의 부대와 F-35A 등 30여 대의 전투기, 패트리어트, 천궁을 비롯해 이지스함, 벌컨, 비호, 천마 등의 장비가 참여했는데 역대 대응하는 합동전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800여 개에 달하는 항적으로 표현된 대규모 공중항체를 각군 방공전력들이 고도별로 대응하며 적의 모든 공중위협을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지 기자들은 항공우주작전본부 K학에 모여 훈련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토의하고 합동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군 전력을 비롯한 합동전력의 통합 운용 능력을 한층 발전시킴으로써 적의 도발을 초전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하마스식 기습 공격 등 최근 공중도발 사례를 분석해 공중위협에 대응하는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병무청이 14일 육군 55 보병사단에서 이병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병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병식 현장을 안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병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감사와 사랑의 길을 통과합니다. 어머니는 소중한 아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사랑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병무청이 14일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육군 55 보병사단에서 입영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장정들의 입영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입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동도 함께 나눴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로 이렇게 군인들이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한편으로는 보내야 된다는 좀 안쓰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해낼 거라 믿고 파이팅하기를 바라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뿐만 아니라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와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통해 입영한 장정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은 병역이 장정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병역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차로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특기를 운전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를 알게 되어서 이용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김종철 병무청장이 함께 자리해 병역 관련 사업은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병무청은 청년들의 입영 과정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지원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국가본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KT와 함께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곱게 단장을 하고 어색한 웃음도 잠시,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국가보훈부가 14일 전쟁기념관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 3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문화지원 행사인 히어로즈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메이크업 서비스와 교복과 제복을 이용한 사진사의 추억 앨범 제작으로 꾸려졌습니다. 기분 좋죠. 즐겁고 아주 웃고 싶고 너무 매우 좋고요. 날아갈 것 같고 재밌고 할아버지하고 찍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KT 봉사자들은 사진 촬영과 함께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IT 교육,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키오스크를 직접 조작해보며 사용법을 배우고 늘 어렵기만 한 핸드폰 활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봅니다. 또 요즘 IT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키오스크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알림의 기회를 얻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희왕 국가보훈부 차관도 행사장을 찾아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웃음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활짝 웃으며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오늘 영웅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생님들 대상으로 웃음 레크레이션 진행하였는데요. 웃음을 통해서 우리 국가유공자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이 꼭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을 맺은 국가보훈부와 KT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도 히어로즈 데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프로야구 경기와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음악회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관 지휘서신 6호를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국민과 장병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기상이변은 경제 사회적 피해는 물론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취약 지역과 장마 이후 예상되는 폭염 등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민 지원은 부대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반드시 장병들의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해야 한다면서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달성하자고 덧붙였습니다.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문연구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고위급 교류와 경제협력 등 양국 관계 전반과 북핵, 북한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개최가 최종 조율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문연구입니다. 요즘은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일반 직장인들과 군인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휴직을 신청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경제와 군대 가자에서는 올해부터 개선된 군인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휴직 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먼저 군인과 군무원들에게 올해 적용되는 육아휴직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 이 육아휴직에 대한 조건을 조금 살펴보면요. 군인과 군무원은 자녀 1명에 대해서 3년 이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부부 군인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쓰거나 또는 각각 휴직을 쓸 수가 있고요. 또 희망하면은 자녀 1명에 대해서 서로 나눠서 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중요한 건 육아휴직 수당 액수일 텐데 네. 지난 2월 규정이 개정된 부분을 좀 살펴주시죠. 네,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부 군인이 모두 휴직을 한 경우입니다. 개선 사항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첫 석 달까지는 최대 250만 원 내에서 월 봉급액이 지급이 됐고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 수준까지 그리고 최대 150만 원 내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첫 6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을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최대 상한액도 375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 경우는 월 봉급액의 8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거 제도와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 대상자는요. 남성의 경우에는요. 복무 연장자와 또 장기 복무자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시작 90일 전인데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만약에 이 기한을 좀 준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군이나 여성 군무원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와 연계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때도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여군과 다르게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복직 후에 재신청은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 국방 인사정보체계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입력할 때에는요, 자녀의 나이, 휴직 차수, 그리고 휴직 유형을 선정해야 합니다. 기여금 납부 방법까지 선택을 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고려해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또 기여금, 그리고 군인 공제회인데요. 이 금액은 육아휴직 중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60%가 감면되니까 나머지 40%만 내면 되고요. 기여금도 수당으로 매월 납부하거나 혹은 복직 이후에 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 직업군인들과 군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안승일 기자의 군구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날을 앞두고 해군 군정법사 용정원 대위 범정 스님의 하루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안에 있는 해안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군정법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꽃스님으로 잘 알려진 해군 군정법사 용정원 대위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 범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장소가 어딘가요? 이 방은 이 절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거하는 방이에요. 저는 보통 여기서 자고 생활하고 법문 준비하고 그럽니다. 기존에 차탁이라 그래서 그 스님들 보면 절에 가면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차 따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공간이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상을 바꿨어요. 그런 우리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빼야 된다. 우리 장병들하고 이야기할 땐. 네. 눈높이를 맞춰서. 네네. 육군 병사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근무하셨고 언제 어떤 임무를 좀 수행하신 거예요? 네, 육사는 있었고 청성부대. 거기는 사랑합니다. 뭐 이게 다 경례예요. 그때도 스님이었죠. 군종 장교로 이렇게 인간할 수 있고, 아니면 현역 병사로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군종 장교 가면 현역 병사보다 나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무엇이? 대중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그 마음이 창피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역 병사로 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교로 인간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치나 보내 갔다 왔던 어떤 또 하나의 무기,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장병들하고 시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인간을 하게 됐습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신경관 자제보살이. 이 복전은 어느 때 복전하신 거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 신자님들한테 법문을 할 때, 뭐 소위 예를 갖출 때 저희 가사장사를 수합니다. 그런 기본 자세, 자신의 어떤 몸가짐, 옷가짐을 정갈하게 해야 된다. 그건 군뿐만이 아니고 밖에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저희는 항상 전시를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군인은 그래요. 전투복을 바르게 입고 전투를 늘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모습을 바래서가 아니고 그걸 준비하는 너의 마음가짐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 군복을 입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무엇을? 너가 군인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저희 식당인데 이제 여기 애들 오면은 뭐 간혹 간식을 먹거나 뭐 이야기 나눌 때 군화를 벗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애들하고 이제 여기 앉아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불교에서는 저희는 공양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혹 저기서 이제 라면 큰 솥에다가 해서 이제 10인분 이런 게 끓여서 먹고, 배달의 민족 있죠. 아니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혼자 챙겨 먹기는 귀찮아. 그리고 메뉴가 다양해요. 샐러드도 팔고 죽도 팔고, 그런 거 이제 시켜 먹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CM을 주기 위해서 대신 고기를 잡아봤다. 그거는 의도가 담긴 살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맞겠죠. 한국 불교는 스님들이 살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불교가 있다라고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때 스님들이 지금 군종 법사 우리와 같은 스님들의 선조의 모습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체 장병들이 전쟁에 나서 싸우고 다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 두려움을 느끼는 병사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나. 함께 하지를 못하는데 꿋꿋이 군복을 입고 꿋꿋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꿋꿋이 장병들을 만나서 내가 해야 할 그 몫을 다 하는 것, 일단 그게 최고고, 일을 부자 길을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필승!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아랍에미리트 공군기지에서 열린 올해 데저트 플래그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2일 복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군 15특임단 C-130H 수송기 1대와 조종사 등 병력 30여 명이 참여해 중동의 악기상을 뚫고 저고도 침투와 전술적 이착륙 능력을 선보이며 다국적 군과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육군 군사경찰실이 14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올해 육군과학수사 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과학수사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수사 기법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해공군 주임원사가 1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안보 현장을 견학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천안함과 제1, 2 연평해전 전적비 헌화를 시작으로 서해 수호관과 해군 호위함 견학, 소통과 간담회 시간으로 마쳤습니다. 육군 15사단 명지령대대가 14일 대대 연병장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진행했습니다. 15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장병과 군무원 140여 명이 투입될 유해발굴은 전쟁 당시 국군 2사단이 두 차례에 걸쳐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했던 강원도 철원군 접근산 735고지 일대에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는 날이 확연히 달라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대 100mm 이상, 경기 동부와 경북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한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날은 쌀쌀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8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5에서 8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예년 이맘때보다 서늘하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4도, 대구는 11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원주 20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육군 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리적으로 후방이지만 작전적으로 전방이며 언제든지 적이 침투와 도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최단 시간 안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안 침투는 물론 무인기를 등을 활용한 하마스식 도시 지역과 중요시설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복잡한 작전 환경 속에서도 해안 경계를 비롯해 테러 대비와 중요시설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지속될 것입니다. KFN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